최창식은 형사다. 오랜 세월 일한 끝에 드디어 승진을 앞두게 된다. 동영상이 세긴 센가 봐. 벌써 인터넷에 사진 떴대. 라면 소원대로 하나 더 달. 감사합니다. 이달 말 심사된다. 심사 끝날 때까지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고. 이후 최창식은 경찰서로 돌아오고 동료들의 축하를 한몸에 받는다. 하지만 부하는 아직 처리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 장안동 김 사장 사건 지금 바로 송치해야 되거든요. 신세진 게 있으니 담론해야지. 이후 그는 부하 차동재를 불러들인다. 그는 동재에게 수사 경험을 들려주기 시작한다. 인간은 누구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우발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인간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까,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데가 바로 여기야. 그동안 최창식은 동재를 늘 살뜰히 챙겨왔다. 토요일 집에 와서 미역국 먹고 가라. 생일 맞지? 어차피 부모님한테도 못 내려갈 거 아니야 임마. 그날 밤 부하들은 최창식을 위해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우리 대장님을 위하여! 부하들은 최창식을 위해 선물까지 준비해둔다. 아니, 형님 본청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제 매달 양복 입으실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진짜 좋아 보이십니다. 회식이 끝난 뒤 부하들은 최창식을 택시에 태워보낸다. 목동 실단지. 그렇게 최창식은 차 안에서 잠이 든다. 잠에서 깬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다. 아씨 여기 어디니까 목동 가자 그러니. 차 세워요, 나 경찰이야. 이후 운전자는 차를 외곽에 세우고 칼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온다. 왜 옛날 일은 다시 들춰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지랄.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 몸싸움 끝에 최창식은 운전자를 실수로 죽이고 만다. 최창식이 자수하려는 순간 상사의 전화가 걸려온다. 상사는 자신이 인사국장 최한강과 함께 있다고 말한다. 내가 오늘 국장님한테 확실히 푸시했으니까 괜한 사고 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앞으로 최창식이 세상 많이 달라질 거다. 앞날을 위해 최창식은 진실을 덮기로 결심한다. 그런데 운전자의 시신은 다음날 경찰서 맞은편에 매달린 채 발견된다. 이후 경찰서는 최창식에게 이 사건을 맡긴다. 왜 형님? 아는 사람이에요? 함식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던 오 형사는 택시 한 대를 발견한다. 곧이어 그들은 트렁크를 열어본다. 이 사건은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상부는 결국 이 사건을 최창식에게 넘긴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상태. 우리 사회 최고의 수사관 최창식 반장이. 이후 최창식은 부하들과 함께 수사에 들어간다. 팔자가 돈 주고 택시 빌려서 영업하는 도급 택시 기사더라고요. 이름은 정지수, 42살 미혼이고
여기 보면 폭력, 마약, 전과가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택시 안에 범인을 것으로 볼 만한 단서는 지금 뭐 단서될 만한 게 없습니다. 오 형사는 주변을 전부 샅샅이 뒤지려 한다. 자, 일단 A팀은 공사장 출입구 주변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B팀은 범위를 넓혀서 강남구 일대를 샅샅이 뒤진다. 눈알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찾아야 돼. 그때 감식반이 새로운 단서를 찾아낸다. 피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범인의 피부 조직. 당시 두 사람은 격한 몸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있다면 시료만 보내주십시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한편 경찰들도 새로운 단서를 발견한다. 찾았습니다. 반대 우선 펼쳐. 2시 5분 대치동 쪽에서 진입했으니까 시간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좁혀서 계속 따라가. 찾았다. 오 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후 오 형사는 최창식을 밖으로 불러낸다. 우면산 방향에서 오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전자 혼자 이동 중이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보이는 누군가 타고 있어요. 아, 이게 얼굴이 확인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데. 오 형사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가 결국 한 사람만 돌아오고 한 사람은 죽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 차에 함께 탔던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는 뜻이다. 이 우면산으로 향하는 택시 이동 경로, 이걸 역으로 따라가다 보면 택시에 탑승하는 범인의 모습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증거를 찾아냈다는 사실에 최창식은 크게 흔들린다. 이후 그는 사건 당일 길목의 CCTV를 찾아간다. 곧이어 최창식은 경찰서로 돌아온다. 네, 아직 확인 중입니다. 잘 들어가. 그 구역의 CCTV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걸 보고 최창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때 동재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다. 우면산에서 공사장으로 가는 길목에 주택가에 있는 CCTV 내용인데요. 범인 모습이 확실합니다. 그 택시 맞아? 그 트렁크 안에 사람 맞지? 자, 주소지 확인하고 빨리 용의자가 특정되자 경찰들은 곧바로 검거에 나선다. 야, 어디 갔어? 도치 모양입니다. 이후 최창식은 혼자 용의자를 찾아 나선다. 난 그놈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나 진짜 거기 가서 싫어다. 배달 컴퍼니라고. 이 새끼가 누구야? 용의자를 바라보던 최창식은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한다. 누구 찾는 사람 있어? 반장님 어디 있어? 형이 데려주세요.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장면을 동재가 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이후 경찰들은 경찰서로 돌아와 신원을 조사한다. 이름 이정훈. 이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번호가 하나 3년 전에 그 미래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연예 기획사에서 매니저 하던 사람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이라. 상사는 최창식이 이정훈을 바로 죽인 일을 질책한다. 총기사행 적부심에 증인이 필요할 텐데 누가 나설 거야? 최창식의 부하들은 모두 정당방위였다고 증언해준다. 거친의 대장이라고 싸고 도는 거 봐라. 여하튼 뒷말 나오지 않게. 국장은 용의자가 죽었는지보다 그가 진짜 범인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놈 이거 범인 확실한 거 맞지? 하지만 오 형사도 사실 확신은 없다. 그는 이정훈과 정지수가 모두 마약 전과가 있다고 말한다. 국장은 이정훈이 마약을 빼앗으려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단정한다. 게다가 지금은 CCTV 증거도 충분하다.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하면 그 죽은 기사 손톱에서 나온 피부 조직을 DNA 검사해서 그게 이정훈이 거라는 것만 확인되면 뭐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서 진행 중이고요. 내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국장은 이 결과에 만족하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정훈의 범행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 과정에서 거칠게 반항하며 도주한 그를 도둑불 사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장은 현재 DNA 대조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한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경찰들은 회식을 준비한다. 하지만 최창식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 곧이어 최창식은 마약상을 찾아가 단서를 캐묻기로 한다. 장사 잘 되냐? 나 똑바로 치고 볼 새끼가 누구야? 작년에 한번 이빨 한번 떴었는데 그게 중독성이 더럽게 세갖고 요즘 거의 안 해요 그거. 최근에 그거 찾으러 온 새끼. 마약상은 한 영화배우가 마약 때문에 잡혔고 조연 몇 명도 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자 최창식은 곧바로 돌아가 그 일을 조사한다. 조선영이 김진규 박종태 걔네들이 배도폰 하다가 잡혀간 걸로 제가. 우시 최창식 거조사나 괴계연원. 다음 날 감식 결과가 나온다. 그 결과 범인은 이정훈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다. 국장은 곧바로 책임을 묻기 위해 찾아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놈이 범인 맞다며? 범인도 아닌 놈을 총으로 쏴 죽이고 언론에다가 그놈이 맞다고 다 까발려는데! 국장은 사태를 빨리 덮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려 한다. 오늘 이 검사 결과 없었던 거다. 국과수 김원장한테는 내가 쇼업을 테니까 실무진들 DNA 검사 이게 다시 맞죠? 그리고 사건 종결해. 이후 최창식은 배우 김진규의 매니저를 찾아간다. 그런데 김진규는 마약 사건이 터진 뒤 거의 숨어 살다시피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어느 날 전화로 이 연락이 왔더라고. 이 일 그만두겠다. 그게 끝입니다. 주위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습니까? 동성애자라는 말도 있었고. 그 말을 들은 최창식은 김진규를 만나 보기로 한다. 혹시 그 친구 계약서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아, 주소 있겠네요. 한편 동재는 최창식이 가져간 CCTV를 복사해둔다. 이후 동재는 최창식을 찾아와 이미 그의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아는 그분은 틀림없이 현명한 해법을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날 최창식은 매니저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찾으시던 김진규 그 친구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자기를 왜 찾느냐고 말이죠. 반장님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만나게 될 것 같다던데. 그 친구가 요즘 상암동 어디서 모조라는 멤버십 바를 한다던데. 이후 최창식은 김진규의 술집으로 향한다. 그 모습을 본 최창식은 오 형사에게 연락해 달력에 적힌 장소들을 조사하게 한다. 여기 세 군데 다 살인사건이 있었네요. 지금 수사 진행 중인 모양인데 희생자들이 전부 다 전직 경찰이네요. 이 보니까 안양은 조충길, 진천, 주진서, 광명은 박광춘. 익숙한 이름들을 듣는 순간 최창식은 15년 전 사건을 떠올린다. 진석이 형, 곽수 선배, 충길 선배, 대형 사건이 터졌답니다. 일반 주택가에 사설 도박 장사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12명의 희생자 모두 청산가리에 의한 피살입. 당시 그 사건은 세간의 큰 관심을 받았고 상부의 압박도 점점 거세졌다. 사건을 끝내기 위해 경찰들은 범인과 증인을 조작한다. 그 증인이 바로 살해된 운전기사 정지수와 이정훈이었다. 피해자 김부는 신체적 장애와 함께 경미한 정신지체가 있는 자로서 그가 신분은끌어 일하던 비밀 도박장에서 상습적으로 멸시와 구타는 물론 음료수잔에다 독국물을 타서 사람들한테 먹이는 수법으로. 이때 최창식은 김진규가 김봉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김진규가 자수를 하러 찾아온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죽여서 요 앞 공사장 크레인에다가 매달았거든요. 이후 김진규는 취조실로 끌려간다. 김진규라고 28살이고 영화배우 하던 친구인데요. 얘도 마약 경력이 몇 차례 있네. 수사 책임자이신 최 반장님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답니다. 최창식이 혼자 취조실에 들어서자 김진규는 스피커를 꺼달라고 요구한다. 네가 정말 정지수를 죽였어? 반장님이 죽이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러는 거냐? 그만해. 김진규는 경찰들이 연이어 살해된 일과 운전기사가 최창식을 죽이려 한 일까지 모두 자신이 꾸민 일이라고 말한다. 도리어 반장님이 그놈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예요. 내 수족 같던 놈들을 반장님이 죽여버렸으니까 이젠 반장님이 그놈들 역할을 대신 해줘야겠어요.
그날 밤 우면산에서 반장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제 휴대폰에 담겨 있는데요. 김진규는 최창식에게 국장을 죽이라고 협박한다. 국장은 그해 조작 증인을 주도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오늘 밤 9시까지. 앞으로 2시간. 선택은 반장님이 하세요. 전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최창식은 밖으로 나온 뒤 김진규가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한다. 국장은 다시 경찰 한 명을 들여보내 신문하게 한다. 이상한 놈인 것 같은데요. 최 반장 말대로 계속 헛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우시 경방석 방류 김진규. 내보내.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수사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야? 기자들 쫙 깔려 있는데. 이후 최창식은 국장을 찾아간다. 소장님 계시지? 서장님 나가셨는데요. 올림픽공원에서 단체장들 모임 있으시다고. 그때 최창식은 김진규가 사라졌다는 걸 알아챈다. 김진규 어디 갔어? 일단 내보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딘지 확인해봐. 한편 차동재와 동료는 김진규를 미행하러 간다. 올림픽공원에서 잠깐 놓친 모양인데 한방 찾아서 잡으라! 최창식은 국장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곧장 뒤쫓는다. 가는 길에 그는 김진규의 전화를 받는다. 반장님, 저예요, 김진규. 시간 다 돼가는데 결정하셨어요? 그만해, 제발! 뭐 반장님이 못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직접 하는 수밖에. 이후 최창식은 공원에 도착한다. 이제 반장님만 남았네요. 김진규는 최창식에게 15년 전 진범을 잡으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지금 최창식은 그와 함께 죽을 생각뿐이다. 나하고 같이 죽자. 그때 오 형사와 동재가 김진규를 발견한다.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장님,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진규 그놈 어딨어? 동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창식의 살인 영상이 경찰서로 전송된다. 최 반장님 아니에요? 맞는데? 야, 이거 최 반장님이잖아. 갑자기 모두가 국장이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최창식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위치 파악하는 대로 병력들 무장시켜서. 하지만 오 형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계속 조사한다. 자세한 자료는 팩스로 좀 넣어주시고요. 일단 그 친구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먼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름하고 주민번호 확실해요? 한편 최창식은 김진규를 쫓고 있다. 그 길에서 그는 차동재에게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다. 네가 말한 대로 현명한 해법을 찾을 거다. 위험한 놈이니까 조심해. 내가 갈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라. 그리고 김진규는 자신의 술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끊는다. 진규 왔네. 이후 오 형사가 동재에게 연락한다. 동재야, 너 지금 어디니? 급한 일이 좀 생겨서 그러는데 네가 나를 좀 도와줘.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때 최창식도 김진규의 술집에 도착한다. 김진규는 말한다.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연기를 한 것뿐이라고. 반장님이 가르쳐줬다면서요. 우발적 본능이라는 말. 동재. 그렇게 이름도 원래 진규였는데. 한편 오 형사는 동재를 찾아낸다. 알고 보니 동재야말로 15년 전 범인의 아들이었다. 네가 김봉수 아들 김진규 맞지? 아버지 잡혀가고 입양돼서 차동재로 바뀌고. 그만하자. 오 형사님이 좀 잡을 수 있겠어요? 이후 동재가 달려든다. 아니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요. 죄송해요, 오 형사님. 김진규는 진실을 털어놓고 숨을 거둔다. 그때 최창식은 아들의 전화를 받는다. 아빠 언제 와? 동지 삼촌 왔는데. 동지 삼촌 맞고 와. 빨리! 가족들은 그냥 둬 제발. 최창식은 진범을 반드시 잡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동재 앞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한다. 걱정 마세요. 지금 명호 데리고 공원에 왔는데 늘 가던 한강공원 아시죠? 이후 최창식은 곧장 공원으로 달려간다. 그는 진짜 배우가 차동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공원에 도착한 최창식은 동재와 마주선다. 영어 어딨어? 저도 딱 저 나이 때였나 봐요.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나 단둘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나를 먹여 키우려고 그 멸시를 받으면서도 거기서 일을 하실 거였죠. 그날 동재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를 찾으러 나선다. 그런데 그가 본 건 아버지가 모욕당하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알고 보니 15년 전 진범은 바로 동재였다. 내가 범인이라고 매달리는데도 아버지를 영영 데리고 가버리더라고요. 가짜로 증거를 만들고. 그러던 어느 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재는 입양된 뒤 이름을 바꿨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약속하신 대로 진범을 만났으니 죽여주시겠습니까? 그때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다. 모두 위치 잡고 내가 지시할 때가 있으니 지금 즉시 총을 버리고 투하하라. 현장 경고한다. 최창식의 아들도 그쪽으로 달려온다. 반장님도 결국은 그날의 우리 아버지처럼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자라고 잡혀가시게 생겼. 내 계획의 끝인데 반장님이 또 약속을 안 지키시면 이제부터 난 뭐라고 살죠? 결국 최창식은 차동재를 죽이지 않기로 한다. 그 모습을 보며 최창식은 15년 전을 떠올린다. 어린 동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던 순간이었다. 진규야, 아저씨는 알아. 너도 아버지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힘내서 꿋꿋하게 살아야 돼. 사건이 끝난 뒤 최창식은 체포된다. 그 순간 최창식은 차동재와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린다. 몇 기냐? 29기입니다. 이영기 교수님이 반장님 얘기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생도였다고. 참, 너 우리 팀에 자원했다며? 예. 왜?